여러분은 노후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좋은 노후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더 오래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해도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세상과 단절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을 행복한 노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훨씬 가치 있는 노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최고의 노후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노후를 단순히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로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야마다 유지는 노화와 건강 분야를 연구해 온 학자로서 다양한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건강한 노년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근육의 역할, 올바른 식습관, 인지기능 관리, 인간관계의 가치,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노후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노후를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노후 준비는 이미 시작된 문제이며 오늘의 생활 습관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최고의 노후는 은퇴 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돈만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재산이 있어도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렵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물질적 풍요도 큰 의미를 잃게 됩니다. 결국 건강과 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함께 갖추어질 때 비로소 만족스러운 노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고의 노후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전하는 통찰을 따라가다 보면 노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미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노후를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건강 수명이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건강 수명이 함께 늘어나지 않는다면 노년기의 상당 부분을 질병이나 장애와 함께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은퇴 이후를 인생의 휴식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노년기를 단순한 휴식기로 바라보는 시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휴식은 오히려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을 빠르게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이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을 멈추는 순간부터 신체와 정신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노후에도 적절한 활동과 사회 참여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자는 특히 자립적인 삶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자립이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외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건강을 잃게 되면 삶의 선택권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인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노후를 준비할 때 경제적 요소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실도 지적합니다. 물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자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건강이 없다면 그 가치를 충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하지 않더라도 건강과 인간관계가 유지된다면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돈과 건강, 인간관계와 삶의 의미가 함께 유지될 때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은 또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연령이 되면 배움을 중단하고 새로운 경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적절한 자극이 주어질 때 더욱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활동은 단순한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실제로 삶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일수록 노년기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자가 말하는 최고의 노후는 특별한 비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 가려는 자세,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는 마음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가 바로 미래의 노후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은퇴 직전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 이 책이 전하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 수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감소하는 근육은 노후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저자가 강조하는 신체 건강 관리와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최고의 노후를 위한 핵심 조건이라면 그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근육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기 건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근육 감소야말로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는 일이 힘들어지고 외출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활동량이 감소하면 근육은 더욱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근육 감소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자립적인 삶을 위협하는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특히 노소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노소해는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며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을 점점 힘들어하고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며 회복 속도도 느려지는 상태가 바로 노쇠입니다.
노쇠가 진행되면 작은 질병이나 사고도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감기나 낙상도 노년기에는 장기간의 입원과 기능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쇠를 예방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자는 가장 먼저 꾸준한 운동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반드시 전문적인 운동이나 고강도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과 같은 일상적인 신체 활동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더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이동 능력과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넘어지는 사고가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질수록 낙상 위험은 높아지고 골절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한 번의 골절이 장기적인 활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저자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필요한 영양소까지 부족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적게 먹는 것만 생각하지만 노년기에는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재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또한 저자는 지나친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경계합니다. 체중 감량 자체보다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중이 줄어드는 것보다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수면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며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활동량이 감소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운동과 식사, 수면과 생활 습관이 서로 연결되어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저자는 특별한 비결을 찾기보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건강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노력들이 노년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을 관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의 생활 방식이 미래의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노후 준비는 이미 현재 진행형인 셈입니다. 이처럼 몸의 건강은 최고의 노후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완전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력과 판단력,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을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음 단계로 뇌 건강과 인지기능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정신적 활력이 사라진다면 삶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몸의 건강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자는 최고의 노후를 위해서는 신체 건강만큼이나 뇌 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몸이 건강해도 기억력과 판단력이 크게 저하되거나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다면 행복한 노년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인지 기능 유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시대가 된 만큼
얼마나 오랫동안 정신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저자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뇌를 계속 사용하고 자극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 역시 근육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용하면 활성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점차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일수록 새로운 자극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공부를 그만두거나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이 시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일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독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는 기억력과 이해력, 집중력과 사고력이 함께 사용됩니다. 또한 다양한 생각과 정보를 접하면서 뇌는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는 노년기의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소개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정신적 활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직장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치매 예방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른 문제이며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건강한 생활 습관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인지 기능 유지에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다양한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몸과 뇌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건강관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저자는 마음의 건강에도 주목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은퇴와 신체 변화, 주변 사람들의 죽음 등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울감이나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낄 때 더욱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비록 직장에서 은퇴했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거나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되면 삶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노년기에도 자신만의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할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일 수도 있으며 취미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노후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삶에 대한 의욕과 호기심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 습관과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뇌와 마음의 건강은 행복한 노년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더라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면 삶의 만족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최고의 노후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몸과 활발한 뇌를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기쁨과 위로,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고립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혼자 생활하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이 새로운 건강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고 활동량 역시 감소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건강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걱정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자는 가족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가족은 노년기에 가장 가까운 지지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족관계가 이상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노후의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가족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친구와 이웃, 지역사회와의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에는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노년기에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특히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사회생활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은퇴가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사회 참여가 시작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 취미 모임, 학습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책임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런 역할도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삶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노년기에도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할은 반드시 크거나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일 수도 있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일일 수도 있으며, 자신이 가진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과 경쟁, 성취가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행복의 기준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 만족감,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는 기쁨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노후는 특별한 성취를 이루는 삶이라기보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가깝습니다. 저자는 노화를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바라보며 그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방법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건강하게 먹고 꾸준히 배우며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들이 오랜 시간 쌓일 때 비로소 풍요로운 노후가 완성됩니다. 결국 최고의 노후란 특정한 나이에 도달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쌓여 만들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미래를 위한 준비인 동시에 현재를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노년기를 두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기로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생활 방식은 미래의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최고의 노후를 향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노후가 전하는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노후를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며, 얼마나 사람들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가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재산을 모으는 일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돈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어렵고, 인간관계가 없다면 풍요로운 생활도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최고의 노후는 결국 건강한 몸과 활발한 뇌,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함께 어우러진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습관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루에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건강하게 먹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일. 어쩌면 최고의 노후를 위한 비결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이러한 평범한 실천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노후 준비의 늦은 시기는 없지만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미래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년을 맞이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사실을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꿈꾸고 있다면, 또는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최고의 노후가 전하는 메시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최고의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앞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책으로 세상을 읽는 공간, 유튜브 도서관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